최근에 그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영상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와, 정말 음악에 맞춰서 로봇 수십 대가 칼구물을 추고요. 어떤 로봇은 100km 마라톤을 완주하고. 네, 맞아요. 심지어 드립 커피를 내리거나 쿵후 시범을 보이는 로봇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기술의 중심에 바로 중국이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함께 파헤쳐볼 핵심은 바로 이거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막 밀어주던 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갑자기 아주 이례적으로 거품이 심하다, 이런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는 사실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궁금증이 커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둘러싼 이 뜨거운 열기,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은 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로봇에 집착하는지, 또 스스로 불을 지핀 산업에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건지, 그 진짜 속내를 한번 알아보죠. 우선 중국이 이 산업에 얼마나 진심인지 그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중국에만 150개가 넘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뛰어들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그 절반 이상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로봇 광풍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네,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된 거죠. 중국 정부가 아예 로봇 산업을 향후 5년간 경제를 이끌 6대 신규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딱 집어서 지정했으니까요. 아, 6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요? 네, 특히 올해 초 춘절 특집 방송, 그러니까 중국의 설날 갈라쇼에서 로봇들이 칼군무 추는 장면이 전국에 방송됐잖아요. 아, 그 영상이요. 저도 봤습니다. 그 이후로는 투자 열기가 거의 폭발적으로 타올랐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춤추는 로봇 영상은 재미있지만 이게 정말 국가의 명운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단순히 기술력을 뽐내려는 것 이상의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건 기술 과시형이 절대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듯이 여기에는 중국이 마주한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감이요?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아, 인구 문제라면 고령화나 인구 감소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상상 이상이에요. 한 자료를 보면 2050년까지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무려 22%나 줄어들 거라고 예측해요. 잠깐만요. 22%요? 네, 14억 인구의 22%면 거의 3억 명에 가까운 노동력이 그냥 사라진다는 뜻이죠. 와, 이게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당장 올해 말까지 제조업 10개 분야에서 만약 3천만 개의 일자리를 채울 사람을 구하지 못할 거라는 정부기관 보고서도 있습니다. 3천만 개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 수지아 수보다 많은 일자리가 그냥 텅 비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노동력 부족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거죠. 게다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요즘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부모님 세대처럼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그런 블루칼라 직업을 원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 내에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겁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 경제와 정치 패권 문제로까지 이어져요. 지치지 않는 노동자,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간병인, 심지어 군인으로 구성된 로봇 군대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 이게 바로 미래의 국력을 결정할 거라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솔직히 좀 이상한데요. 정부가 로봇 산업을 6대 성장 동력으로 지정까지 해놓고 그렇게 판을 키우더니 갑자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거품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고요? 속도와 거품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비슷비슷한 모델만 쏟아져 나와서 진짜 연구개발 공간을 잡아먹고 있다. 이건 마치 엑셀을 힘껏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건 중국 정부가 최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반내주안 정책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반내주안이요? 그 내주안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네, 아마 자료 보시면서 궁금하셨을 텐데요. 내지안은 쉽게 말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소모적인 경쟁을 뜻합니다. 아, 소모적인 경쟁.
네, 질적인 발전은 없는데 다들 비슷한 수준에서 서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만 반복하는 현상이죠. 정부가 보기에는 지금 로봇 산업이 딱 그 꼴인 거예요. 핵심 기술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없이. 그렇죠. 정부가 돈을 대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비슷하게 생긴 로봇 껍데기만 만들어서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부러 판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다들 그만, 이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공유자전거 붐이 한창일 때 베이징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길거리마다 자전거 무덤이 있었어요. 자전거 무덤이요? 네, 똑같이 생긴 자전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녹슬고 있었죠. 전기차, 태양광 패널 산업도 다 똑같았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니까 수많은 기업이 난립했다가 결국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으로 대부분이 망하고 소수만 살아남았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네,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또다시 그런 비효율적인 전철을 밟는 걸 막고 처음부터 진짜 기술력을 가진 챔피언 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정부의 경고가 그냥 으름장이 아니라는 건 보내주신 자료 속 숫자들을 보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관련 기업 주가를 모아놓은 솔렉티브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지수라는 게 있던데 연초에 60% 가까이 폭등했다가 정부 경고 한마디에 고점 대비 20% 가까이 폭락했더군요. 네, 주가 지수보다 더 놀라운 건 개별 기업들의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분야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무려 58배에 달해요. 58배요? 네, 중국의 다른 우량 IT 기업들 지수가 약 32배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나 고평가된 상태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아무리 많이 끌어온다고 해도 이건 과도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표적인 로봇 기업인 유비테크는 올 상반기에만 우리 돈으로 780억 원의 순손실을 냈는데 주가는 오히려 2배 이상 폭등했다고요. 아니, 회사는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데 주가는 폭등한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지점이 거품의 핵심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묻지마 투자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기업의 실제 실적이나 내실, 즉 펀드멘털은 보지 않고요. 오직 정부가 밀어주니 망하진 않겠지. 누군가 나보다 더 비싼 값에 이 주식을 사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남은 겁니다. 실체 없는 기대감이군요. 그렇죠. 한 전문가가 자료에서 지적한 것처럼 핵심 부품 기업을 제외한 스타트업의 70% 이상이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현재 주가는 내년도 기대 실적까지 과도하게 단교 쓴 수준인 거죠. 말 그대로 모래성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화려한 영상들 뒤에 가려진 실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춤추고 마라톤 하는 건 인상적이지만 정말 우리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건가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꽤 의미 있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유비테크의 워커 S라는 로봇은 실제로 폭스콘의 아이폰 조립 라인에 투입됐다고 해요. 아이폰 조립 라인이요? 네. 또 500대가 넘는 로봇들이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옮기거나 사람이 하기엔 좀 위험한 에어컨 냉매 누출 검사 같은 작업을 대신하고 있고요. 단순한 전시용 쇼를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 중요한 진전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산업 전체의 이야기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자료에 나온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시각은 훨씬 냉정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를 들어 모건 스탠리는 2030년 시장 규모를 낙관론자들이 예측하는 수치의 10분의 1 수준인 약 11만 대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10분의 1이요? 굉장히 박하게 평가했네요. 동력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낮다는 거죠. 로봇 한 대를 사고 유지하는 비용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도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멋진 시제품을 공개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써서 돈을 벌 것인지 그 최종 사용 사례가 입증되어야 진짜 기술적 변곡점이 올 것이다라고 했죠. 맞아요. 결국 춤추는 영상만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는 말이네요. 네, 와우하는 감탄사를 자아내는 것과 실제 고객의 지갑을 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시장은 이제 보여주기를 넘어서 증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하필 인간형 로봇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까요?
사실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사람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굳이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만들기 어려운 두 발로 걷는 형태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요. 먼저 인간형 로봇이 미래라고 보는 쪽은 스마트폰을 예로 듭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는 우리가 전화기, 카메라,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을 다 따로 들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주머니가 아주 불룩했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죠. 이들은 인간형 로봇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 예를 들면 계단, 문손잡이, 각종 도구들은 다 인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로봇의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유리, 청소, 간병, 조립 등 수만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의 하드웨어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까느냐에 따라 기능이 무한히 확장된다는 거군요. 마치 로봇계의 앱스토어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회의론도 만만치 않아요. 이들은 두발 보행 자체가 공학적으로 너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특정 목적, 가령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이라면 그냥 바퀴를 단 로봇이 훨씬 저렴하고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지금의 인간형 로봇 열풍은 아이로봇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비롯된 환상이거나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가깝다는 냉정한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만능이지만 조금 어설픈 범용성이냐, 아니면 한 가지만 잘하는 확실한 효율성이냐의 대결이군요. 근데 이 논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에 따라 앞으로 로봇 산업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아직은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이 비싼 도박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중국은 인구 감소와 미래 패권 경쟁이라는 아주 절박한 이유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체 없는 투자 과열, 즉 거품이 생겼고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거품을 걷어내고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맞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이라는 흥겨운 파티가 끝나고 이제는 진짜 기술력과 수익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이 온 겁니다. 자료에 나온 한 전문가의 예측이 아주 냉정하죠.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살아남아 시장을 독식할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난립한 150여 개 기업 중 대부분은 결국 사라질 운명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최후의 승자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단순히 춤을 잘 추거나 신기한 동작을 보여주는 로봇을 만든 회사는 아닐 겁니다. 결국 승자는 두 가지를 해내는 기업이 될 거예요. 첫째는 모터나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거나 아주 싸게 조달해서 로봇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 아, 비용 절감이군요. 그리고 둘째는 그렇게 만든 로봇을 실제 산업 현장이나 가정에 투입해서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즉 구체적인 수행 모델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이제 화려한 쇼는 끝났군요. 네, 쇼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기술 강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진짜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